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요즘 참 바쁩니다. 이렇게 녹화할 시간도 좀 없네요. 예, 이틀 걸려서 한 번 되나 그러네요. 모기가 있네요. 그래서, 자, 23장 상관장이에요. 지난번에 두 번 강의했죠, 상관장이요. 상관은 본래 관을 보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변, 내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다. 옳은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임철조 선생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시화에서 상관자란 훔칠절자입니다. 명주의 원신을 훔쳐가는 거예요. 물론 뺏어가죠. 근데 식신은 뺏어가더라도 야물차게 안 뺏어가는데 상관은 야물차게 뺏어가요. 근데 뺏어가면서도 그것이 또 정관을 깨트니까 아주 상관이 나쁘다. 이미 비선량, 선량한 것은 이미 아니다. 상관은 일관의 귀한 기운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더욱 함부로 할 사자입니다. 사종행, 제 마음대로 막 날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 이것도 옳고 착하고 나쁜 것에 무상, 한결같지가 않으니 단지 모름지기 가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7살편에서도 심여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야생마는 길만 잘 들이면 좀 명마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몽고족, 우리 한족과 피를 비슷하게 나눴다고 하지만 몽고족들이 그 야생마 길들이는 거 보면 대단하죠. 예. 그럼 저는 이런 게 가오 이 글자만 나오면 몽고족이 생각나요. 말을 길들여야 돼요. 그러면 영화 발효해야 한다. 영화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 총명. 많은 주인들이 총명하다. 예, 맞습니다. 예, 상관격에서 총명한 사람들이 많죠. 똑똑하고요. 그러나 관을 봤을 때 가부,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모름지기 원국에서 권형은 이건 뭐냐? 권세권자의 저울대형자예요. 이렇게 딱 저울대를 저울질 잘해서 이 상관을 쓰냐 마냐에 따라서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의 작용은 종정 부동이라. 각각마다 다 틀리다. 불가집 일론야라. 한 가지로만 잡고 논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유상관에서는 용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오늘도 쭉 설명을 해드릴 것이지만 일주가 약했을 때, 상관용제예요. 이건 일주가 강했을 때예요. 상관용겁이에요. 이건 일주가 약했을 때예요. 상관용상이에요. 삼각계에 상관을 쓰겠다. 이건 일주가 강했을 때예요. 상관용관, 이건 억지로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읽는 이해를 편리함을 돕기 위해서 본 역자가 고의력 구조를 끊어 번호를 부여했다라고 하는데 13개로 번호를 했어요. 그러나 저러나 뭐 이것저것 할 거 없고요. 여기 자 6번서부터 할게요. 소위 말을 해서 상관이 경관을 하게 되면 위화백단자라고 하는데 아주 화가 100가지로 일어나는데 이건 왜 그러냐? 모두 일주가 쇠약해서 그런 거예요. 일주가 쇠약해서 비겁방신, 비겁을 도와서 일주를 도와줘야 되는데 관을 본즉 비겁이 수국, 극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국 중에서 인수가 있다라고 하면 관을 봐도 비단 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가 돼요?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은 지난번에 상관용인격 했죠? 자, 상관용인이야 뭐야? 국내에서 재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성을 쓸 수 있죠? 그래서 행운에서 인수가 왕하고 이건 상관용인격은 일주가 약하니까 쓰는데 비겁보다는 인성을 쓰려는 거예요. 그래서 미유불 해서 이중부정이죠. 강한 긍정이 되죠. 현귀, 귀함이 드러나지 않는 자가 없으니
행운에서 재성이 왕하고 상관이 왕한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미유불 또 이렇게 해서 미불 해서 강한 긍정이 나오죠. 빈천하지 않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상관용제격 할 거예요. 상관용제란 뭐냐, 일주가 강한 거예요. 이때는 재성듣기에서요, 운에서 재성이 왕하고 상관이 왕한 곳으로 가면 미유불 또 이중긍정이죠. 강한 긍정이 돼요. 부자가 두텁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러나 운에서 인왕하면서 거방한 자 그 지지로 흐르면 미유불 또 이중부정이죠. 빈핍자가 아니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거예요. 다음 강의엔 상관용업이 있을 것이고요. 상관용상 더불어서 인성과 재성을 동시에 같이 썼을 때는 뭐에 불과하다. 관이 높고 낮은 게 있고요. 재성은 또 나눠야 된다. 후하고 박한 것을 나름이니 자세히 살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상관용인격 4개는 했고요. 하나, 둘, 셋, 4개는 했고요. 자, 상관격에 이제 무엇을 하냐? 재성을 써야 돼요. 재성을 써야 되는데, 상관격에서 재성을 쓴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일주가 강하다는 거예요. 일주가 강하니까 재성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제가 여기서도요, 지금 요거 하나만 끝낼 겁니다. 나머지 3개는 또 다음 강의에 할 거예요. 상관용제격. 모두 다 4개씩 사람명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문을 쭉 설명해서 하고요. 하나만 하고, 다음 강의 때 3개를 할 거예요. 그럼 상관격에 재성을 쓸 때 3개는 나머지를 하는데, 오늘 제가 좀 잔소리가 좀 길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거 좀 다뤄보면, 무게를 다뤄보면 토가 채거든요. 근데 채인데 이 목도 무시를 못해요. 그럼 토가 채면 기본적으로 목수용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목불형이에요. 네, 목불형이에요. 둘 다 불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든 저러든 이게 특수격이 돼버렸어요. 목도 강해요. 그럼 토cham은 목수용조를 해야 되는데, 참 희한하게 뭐죠? 임철조 선생의 적소주 천미를 가지고 프로그래머한 정단 선생님 칭찬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래서 잔소리가 좀 오늘 길어져요. 천미와 진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이 어디까지 왔냐면 정단 선생, 저와 정단 선생까지 왔다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차는 화토 상관격이에요. 예, 맞죠? 수월에 태어난 정화일주니까요. 예, 그러면 화토 상관격이라 그럴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토가 강하니까 화가 약할 것이다 해서 목을 쓰면 되지 않냐? 인성을 써야 되는데, 인성을 안 쓰고 뭘 쓴다? 재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재성을. 네, 그래서 참, 저 보세요. 겁인 중첩, 보세요. 겁재와 인성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을 못 쓴다는 소리예요. 겁인 중첩되어 있어서. 그렇죠? 왕가지. 왕한 건 확실하지 않냐, 이거예요. 예. 예. 왕한 건 확실하지 않냐? 그럼 이 금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토가체라는 건 프로그램에서 다뤄보면 토가체가 확실해요. 목화가 아무리 강한다 해도 금토가 더 강하거든요. 왜? 월지를 자꾸 있으니까요. 그래서 술미 잡반전으로 보셨어요. 이것을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신금 재성으로서 용신을 쓰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게 수도용신이에요. 그럼 이 수용신 여기 지금 좋잖아요. 목은 못 쓰는 거예요. 일주가 겁인이 중첩돼서 그래요. 겁인이 중첩돼서. 그래서 유업이 본래 풍부하였다. 왜? 수운이니까 좋았죠. 신축 이문운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예요. 신축 이문운에 경영현리. 이 사람 장사한 사람이에요. 왜? 상관격에 재성 쓰니까. 경영현리에서의 발제 시대만이다. 이럴 때는 장사해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지 인운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토가 강해서 목을 써야 되는데 인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금이 임절했다는 거예요.
이 금이, 금을용신이. 그러면서 겁이 뭐죠? 또 장생을 만난 거 아니에요? 겁자가. 그래서 인신 또 파충파가 되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왕신이 들어와서, 소위 왕자가 들어와서 쇠한 것을 충해버리니까 쇠가 뽑혀버려. 쇠한 것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인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 목이 강해서 거의 목체화 됐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선 토가 차거든요. 그래서 정단 선생님께서 술미 잡반전으로 해갖고 목을 안 쓰고 토금으로다 써서 용신을 잡아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록 죽었다 마땅히 죽는 건 마땅하다.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나죠. 토체 목수용조로 봐서 목이용신이라고 그러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수론의 정화일주는 상관격이다. 이 상관격과 칠살격은 흉신이므로 심해첨의 격국면에는 제하거나 설하는 오행을 용신으로 한다. 맞아요. 흉격이니까. 때문에 중화론에선 용신이랄 것이 격국론에서 용신이 돼버렸어요. 여기서요. 본 역당자의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임철조가 거처하던 마을은 원세에 실려있지 않지만 감히 억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증조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명리학원과 자평진전을 참조한 듯하며 약원은 해령, 이거 지역입니다. 진상국의 소암, 진수암이에요. 지었으며 진전은 산음, 지방이에요. 심진사, 심요첨이에요. 지은 것으로 두 사람 모두 절강지방이다. 그 책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사가로만 전초 옮겨서 적는 거예요. 전초된 것으로 역시 절강인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강인은요, 또 출신이 누가 있냐면 유백원 선생도 절강 사람이에요. 네, 절강 사람이에요. 또 진상국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진상국이 세상을 떠난 애가 간이 5년이고 심진사가 세상에 태어난 애가 건용 4년이고 임시가 세상에 태어난 애가 건용 38년이에요. 4년과 38년이면 약 34년 차이에요. 진사께서 생전하셨던 사이와 기간이 멀어도 100년 내이며 가까우면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관찰해 보면 임시 또한 아마도 절강인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각주 처리했죠. 그 이유, 이게 바로 적천수 천미의 원수산 선생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딱 원수산 찬집, 자기가 책을 썼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 옮겨 적었다 그래서 찬집이라고 했어요. 증주도 아니고 증증주도 아니고, 예, 증주는 임철초 선생이 했으니까 나는 찬집만 했을 뿐이다. 글자 하나 안 바꾸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서문 이 원수산 선생도 내가 이 쓴 적천수 천미를 찬집한 이유를 서문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로 갖고 왔어요. 왜 그랬냐면 이 특수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토체 목수용조의 목이 뻔히 살아있는데도 목을 못 쓴다고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본 역평자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진정과 천미에 연계시키냐 하면 올 아래 컴퓨터 프로그램에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험에서 용신을 잡는데 토오행이 4.4예요. 금오행이 2.7이고 수오행이 0.5예요. 목오행이 4.0이에요. 그러면 이 토오행을 극하는 목오행을 잡아야 되거든요. 화오행이 2.9고요. 그럼 토체 목수용조예요. 그러나 이걸 특수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정단 선생님이요. 술미 잡반전이라는 이름을 해갖고 토체 수금용조에 금수용이신으로 해서 금용신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정단 선생님은 철조 선생님의 천미 이론을 철저하게 계승하셔서 술미 잡반전의 이론을 들고 나오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 3개만 할 거예요. 다음에 또 술미 잡반전이 나오면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이것이 술미 잡반전이에요. 네, 사례명조 163번이고요. 술미 잡반전 토체 수금용조의 금수용희
금영신. 자, 이렇게 딱 해서 여기까지 좋았고, 이 눈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술미 잡반전으로 해갖고, 토가 강하니까, 아마 이게 화가 강해서, 화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철조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겁재와 인성이 강하니까 상관도 쓰고 재성도 쓸 것이다 라고 했지만, 상관까지는 쓰든 안 쓰든 재성과 이 재성을 쓰는 거잖아요. 재성을 쓰고 관성까지도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수금으로 가라 라고 해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단 선생의 만세력을 만드신 근거는 오직 적천수 천리 임철조 선생의 이론에 따라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단 선생님이 얼마나 이 적천수 천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저도 이런 거 참 보면 이게 토가 체가 되는데 라고 했다가, 철조 선생은 화목, 겁인이 왕해서 재성을 써라 라고 하면 그래요 라고 쫓아갈 거지만,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읽어서 토가 체니까 4점 밑이에요. 여기 한번 쭉 볼게요. 이렇게 보면 토가 여기 올라와 있어요. 토 4.4예요. 목이 4.0 있고요. 그럼 이게 4.0을 써야 되거든요. 토가 강하니까요. 안 쓰더라. 그럼 목화는 2점 합치면 6.9예요. 그러면 토금을 합치면 얼마예요? 이건 7.1이에요. 그래도 강해요. 토금이 강하죠. 근데 임철조 선생은 이 목화를 우선 강하다고 보시면서 재성을 써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특수격으로 만들어서 정단 선생은 술미 잡반전이라고 이름을 바꿔 특수격으로 만들어서 금수 오행을 용희신으로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충분하게 철조 선생님이나 정단 선생님의 이론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시는 분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은데요. 그럼 뭐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냐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사주가 왔다라고 하면 토체이면서도 술미 잡반전으로 금수가 용의신이 된다라고 프로그램에서 읽어드릴 겁니다. 특수격이 몇 개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식상용비격에서 파격 처리된 해고 있죠. 그 이유는 인성이 있어서 파격이 된 거예요. 인성 목이 강하잖아요. 파격 처리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식상용비격. 식상이 강해서 비겁을 썼으면 좋겠지만 파격으로 처리했다. 왜? 인성이 많아서.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재성으로 용신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진수함 선생이나 심해점 선생, 또 절강성이 어디고 라는 걸 제가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계보를 한번 더듬어 본 것이죠. 자, 마치겠습니다.